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동료들하고도 잘 지내는데 어떻게 친구들만 만나면 뭔가 외톨이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성격을 바꿔야 되는 걸까? 오늘 그러한 자아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책, 자아 연출의 사회학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난해하다고 할까요? 조금 어려운 책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의 자아 연출의 사회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59년에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번역된 책입니다. 오늘 제가 제기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아는 과연 한 가지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정말 나는 뭐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또 뭐 축구 경기 같은 데 가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 음악할 때는 또 나름대로 즐겁게 동료들하고도 잘 친하는데 집에 가면 이상하게 부모님한테는 말 안 듣는 딸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골칫덩어리인 사람으로 취급받고 제대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나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내가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뭔가 시무룩하고 퉁명스러운 사람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동료들하고도 잘 지내는데 어떻게 친구들만 만나면 뭔가 외톨이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성격을 바꿔야 되는 걸까? 그래서 요즘에는 자신의 성격을 바꾸는 거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책이 아주 인기가 좋은데요. 오늘 그러한 자아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책, 자아 연출의 사회학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빙 고프만은 자아란 그렇게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자아란 무엇일까요? 자아란 바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구성물?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행동을 하는 내가 그걸 우리가 퍼포먼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연을 하는 나의 모습, 나의 역할, 그것이 바로 자아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아는 그야말로 이곳저곳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본질적으로 나의 자아란 무엇이지? 나는 어떤 존재지? 이런 고민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자아를 표현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그리스의 연극을 할 때 사용됐었던 용어인데요. 바로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연극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다른 역할을 부여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예전에 연극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남자 역할을 심지어 부여받기도 했었어요. 이처럼 다른 역할을 부여받기도 하고 또는 전혀 다른 그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무대에 서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고 연기를 할 때 사용하는 가면, 그것을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이 페르소나는 오늘날 영어에서 personality, 다시 말해서 인격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격이란 가면인 것인가? 그런데 이상하다. 나는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어떤 가면을 쓰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그렇게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 왜 가면이라는 거지? 그런데 어빙 고프만은 이야기를 해요. 페르소나라는 것, 다시 말해서 가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쓰고 있는 것이라고요.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분투하면서 우리가 구축해온 스스로에 대한 관념을 가면이라 한다면, 가면은 우리의 참 자아,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자아다. 결국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의 제2의 전성, 인성을 구성하고 통합하는 성분이다. 우리는 한 개인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 성격을 획득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된다. 네, 이 부분은 로버트 파크라는 사람이 쓴 글을 어빙 고프만이 인용하면서 쓴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자아라는 것이 태어나면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장소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자아로 만들어지고, 그러한 자아가 계속 어떠한 행동 그리고 공연을 통해서 함으로써 나의 인성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아라는 것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빙 고프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빙 고프만은 1922년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학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지만 태어난 시기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한 섬마을 공동체 연구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그 섬마을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부분을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회학의 경향이 어떠했냐면요. 거시적인 어떤 거대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계량적인 분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양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연구들이 인기를 끌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프만은 이렇게 미시적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주변 사회학자들이 크게 인정을 하진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에게서는 이 연구는 매우 독창적이고 참신하다. 그리고 거대한 통찰력이 들어있는 연구다 해서 인정을 받기도 했죠. 이후에 이분은 UC 버클리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는데요. 그 교수직을 할 때 사회학보다는 심리학이라든지 인류학에서 더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또 한편으로 사회학 중에서도 미시 사회학을 개척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또 사회학을 넘어서 일반적인 사회과학 이론에서 예를 들어서 앤소니 기든스라든지 피에르 보르디유 그리고 미셸 푸코와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 그래요. 자아연출의 사회학, 그 책을 펼쳐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상황정의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를 뜻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친구들하고 제잘제잘 떠들고 뭘 던지기도 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리고 전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교실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심지어는 막 다른 반에도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아이들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바뀝니다. 심지어 종이치게 되면 이제 수업이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이들은 마치 그동안에 제잘거리거나 왔다 갔다 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조용하게 앉아있고 마치 모범생인 척을 하는 거죠. 이처럼 상황 정의라는 것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공간을 뜻해요. 그래서 상황 정의에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맞춰서 하게 되고 그 배역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할 때 잘 알아둬야 되는 개념은 무대 앞과 무대 뒤라는 개념입니다. 무대 앞이라는 것은 인간이 연기를 하는 진짜 무대의 그 위를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참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학교라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교수로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역할을 하겠죠. 그렇지만 무대 뒤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대 뒤는 우리가 무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대 위에는 어떤 무대 장치도 있고 깨끗하고 단정하게 배열이 되어 있지만 무대 뒤는 사실은 어수선하고 좀 정신없는 공간이에요. 거기서는 배우들이 옷을 대충 입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거의 벗은 상태에서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제잘제잘 다음 맡을 역할에 대한 어떤 대사를 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대 앞과 무대 뒤는 서로 다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점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고급 레스토랑을 생각해 봐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잔잔한 음악이 깔리고 보통 클래식이나 재즈나 이런 게 깔리겠죠. 그리고 깨끗한 테이블보가 덮인 그러한 테이블이 있고 지배인이라든지 웨이터들도 아주 정장을 딱 하고 나서서 아주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인사를 하고 또 메뉴에 주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대 앞으로 지배인, 웨이터 그리고 고객들이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공간이라면 사실 그렇게 고급 레스토랑 뒤에는 어떤 공간이냐면 부엌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부엌에서는 바깥에 있는 레스토랑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부엌에서는 음식을 빨리빨리 내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일상 그런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재료를 준비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끓이거나 볶거나 구우는 그런 일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또 설거지를 하기도 하겠죠. 그 중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정중한 언어를 쓰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언어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별명을 부르거나 야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할 수도 있고 명령조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부엌의 뒷문으로 연결된 곳으로 나가서 슬쩍 담배를 피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무대 앞과 무대 뒤는 한 인간이 역할을 수행할 때 그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공간과 그렇지 않고 준비하는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빙 고프만의 자아 연출의 사회학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개념 2가지, 정확히 말하면 3가지인데요.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상황 정의라는 것.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상황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서 자기가 활동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라는 것은 무대 앞과 무대 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무대 앞에서 연기를 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 준비하는 곳에서는 조금 더 일상적이고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한 그러한 대화라든지 몸가짐이라든지 언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요. 자아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어떤 영원 불변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동을 수행을 하면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표현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한 자아를 퍼폼하면서 그러한 자아를 계속 공연하면서 우리의 인성이라든지 인격이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단 자아연출의 사회학 1부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